자, 저희 이제 오늘은요, 홈스쿨링이라고 섹터 교육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UAM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동안 홍주원 전문가님이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희는 강의 준비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토피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너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너입니다. 홈에서 즐기는 홈스쿨링. 이 정말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홈에서 즐기는 홈스쿨링, 그죠? 아, 이거 이제 정말 이거 이름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홈스쿨링. 그래서 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가 있냐? 매주 목요일이면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코너 안에서는요, 각종 산업과 각종 테마, 그리고 앞으로 뜰 산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테마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자, 그럼 오늘은 뭘 가지고 나왔냐? 자, 이제부터 간다. 뭐가 가냐? 바로 UAM에 간다 이거예요. 이 UAM 관련주를 전격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볼 거고, 이 UAM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벳셀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벳셀, 최근에 요번 주죠, 굉장히 크게 움직여줬어요. 제가 근데 이 벳셀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바로 이 벳셀이라는 종목이 UAM 테마 안에서 저 홍주원이 공략주로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2,000원대 주식이요, 3개월 만에 얼마가 됐냐? 자, 3개월 만에 얼마가 됐어요, 시청자분들? 9,000원이 됐습니다. 9,000원이. 무려 228%가 상승이 나왔어요.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UA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UAM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UAM.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 비행기 같은데 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뭐가 달려있죠. 이게 바로 드론 택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드론 택시. UAM은 뭐냐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드론 택시, 로봇 택시, 플라잉카, 이런 것들이 바로 플라잉카, 드론 택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늘을 떠서 다니는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이해되셨죠? 모든 운송수단을, 그리고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요게 바로 UAM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시청자분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뭐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 UAM의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가 곧 된다고 합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SF 영화에서나 자주 보던 거 아닙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UAM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UAM의 진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한 탑승 기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탑승해서 뭐 이렇게 비행기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통체계라고요. 우리가 신호를 받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좌회전 신호, 뭐 직진 신호, 이런 식으로 이런 교통 신호, 한마디로 도로 일방통행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교통체계를 갖는 게 바로 차세대 UAM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이 버티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UAM 정류장이에요. 지금 사진 보시면요, 이게 이제 UAM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한강 같은데, 이 한강 같은데 여기 이렇게 여기 앞에 공원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제 UAM 정류장이 생기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교통 정보와 5G 통신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좀 봤을 때 UAM의 특징을 좀 우리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음이 적어요.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요. UAM, 이제 플라잉카 이렇게 있죠.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소음이고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네요. 수직. 수직.
무슨 이야기냐? 비행기는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떠서 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을 해가지고 쭉 가야지 이렇게 비행기 떠서 가잖아요, 시청자분들. 그죠? 그런데 이 플라잉카라든가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소음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렇게 이제 현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항공기는 긴 활주로가 필요해요. 그죠? 달려서 가니까. UAM은요, 수직 이착륙이기 때문에 버티포트, 아까 말한 그 수직 이착륙 정류장 있죠? 거기가 정류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착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어디서 할까요? 바로 건물 옥상, 그리고 환승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건물의 옥상에는요, 이 허가를 받은 UAM 버티포트, 한마디로 정류장이 생겨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어떤 방식일까? 추진 방식은 바로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항공기는 뭘로 가요? 화석연료로 가죠. UAM은 뭘로 가냐? 바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굉장히 덜하겠죠. 바로 저소음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UAM의 기체를요, 전기식으로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을 해서요, 도시 권역에서 30에서 50km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헬기보다 약간 높은 300에서 1000m까지 고도를 이용한다고 해요. 헬기보다도 더 높게 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도화된 기술입니까? 이 UAM은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대단한지, 왜 UAM에 돼야 되는지, 왜 UAM이어야만 하는지 한번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심 교통체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교통체증 때문에 아주 죽어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오고 그랬었어요. 정말입니다. 자, 한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교통 혼잡을 뭐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 UAM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하루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 21분이에요. 시청자분들. 1시간 21분. 근데 보잉사가 지금 UAM은 교통 정체를 25% 이상 줄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줄여도 1시간에 25%면 얼마예요? 1시간에. 그래도 한 18분 정도, 한 20분 내외에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왜 친환경이냐? 뭘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전기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에 너무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UAM을 활성화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차장의 60%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지들을. 이런 UAM은 바로 미래 산업에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뭘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지, UAM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다? 미래 산업이다. 엄청난 산업이에요. 자, 왜 엄청난 산업이냐? 자, 지금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제 전 세계 UAM 생태계 시장 규모 전망이에요. 이 표가 지금 언제예요? 2020 여기 있어요. 아이고, 얼마 없네, 그죠? 그런데 매년 연평균 30%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2040년도에는 이만큼씩이나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수치냐? 여러분, 바로 1700조. 여러분, 2040년도에 UAM 시장,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무려 1700조가 되는 거예요. 1700조.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오늘 올라갔죠? 이건 뭐예요? 국내 정책이죠. 가덕도 신공항 국내 정책이죠. 그죠? 재건축 재개발 뭐예요? 국내 정책이죠. 그죠? 건설주들 있고 뭐 가덕도 신공항 테마 있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국내 정책이죠. UAM은 글로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 정책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에서 얼마만 해요? 요만하죠. 그죠? 글로벌,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글로벌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규모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00조 원. 이게 2040년도엔 1700조 원인데 2060년도에는 얼마냐? 9800조라고 합니다. 1경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자, 2025년부터 이제 빠르게 성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2035년에는 시장 수요가 약
16,000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16,000대예요. 16,000대.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약 1조 5천억이 예상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네. 예. 아, 지금 국내. 아,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가 1조 5천억 정도고 글로벌 시장은 1,7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미래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UAM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미래 산업이라는 거, 이 이야기인 즉슨.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의 특성상 뭐가 문제죠? 바로 좁은 국토가 문제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너무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고층 건물들이 많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UAM을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매우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욕과 비슷한 예상의 이용객 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서울만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 UAM 개발 현황을 한번 봐야겠죠. 도대체 누가 개발하고 있나? 자, 첫 번째로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차. 2026년도까지 중형급 화물 운송용 플라잉카를 개발한다고 해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아유, 멋있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하냐? 하나시스템이 하고 있어. 하나시스템. 시속 320km 속도의 에어택시. 320km. 여러분. 아유, 엄청나게 빠르죠?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차 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뭐 차 막히면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2시간 넘게. 예? 가다가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요. 그 도로에 서가지고, 그죠? 그 정도로 차가 막히죠? 15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15분 이내에. 이게 바로 최상 기술이 뭐다? 벡터 트러스트형 기체라고 합니다. 벡터 트러스트형 기체. 어유, 기술 좋아요, 하나 시스템.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하나 시스템이 국내에서 UAM 개발을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럼 현대차랑 하나 시스템을 사면 되냐?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현대차와 하나 시스템은 UAM 하나로만 가기에는 지금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UAM 하나로 더 높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공략을 하셔야죠. 그죠? 어떤 공략해야 될까? 자, 이게 바로 KUAM 상용화 로드맵입니다. 자, 언제부터 나왔냐? 2020년 6월 범정부 협의체에서 UAM 팀 코리아를 결성을 했어요. 2021년 1월에는 뭐가 나왔냐? SKT 공항공사와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과 뭘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작년 3월, 2021년 3월에는 정부 주도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 뭐가 나왔냐? UAM 팀 코리아가 김포공항에서 KUAM을 종합 실종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험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잘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2022년도예요. 자, KUAM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자, 그럼 2025년도에 뭐가 되냐? KUAM 상용화가 됩니다. 상용화가 드디어 몇 년 뒤에 되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뒤에 됩니다. 자, 그럼 2030년도에는 UAM을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요. 2025년도에는 수도권. 그 2030년에 전국, 그리고 2035년에는 바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KUAM 상용화 로드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KUAM 서비스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출발을 해요. 서비스 플랫폼 앱으로 예약을 합니다. 앱으로, 우리가 휴대폰 앱으로 예약을 해요. 그럼 출발을 하죠. 그럼 버티포트에 도착을 해요. 아까 정류장. 우린 정류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안 검색을 해요. UAM 전용 검색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탑승을 하겠죠. 타면 돼. 그러면은 이륙을 하고 도심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제센터에서 UAM 교통 관리를 합니다. 관제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버티 허브에 도착을 해요. 착륙하는데 또 다른 정류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착륙 절차를 시행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냐? 연계교통을 탑승을 하는 거예요. 연계교통이 뭐예요? 환승. 뭐 버스를 타던 뭐 택시를 타도 알아서 환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딜 가냐? 사무실 출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KUAM 서비스 흐름이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금 단축이 돼. 그죠? 단순 기체 개발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밸류 체인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UAM 밸류 체인 한번 볼게요. 현대차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뭐냐? 기체예요, 기체.
그러면은 이 교통 시스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있잖아요. 뭐 앉아가지고 관제센터 있고 막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S트래픽 들어가고 비추로시스가 들어갑니다. 자, 운전 시스템이 있어요. 운전 시스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트렉스 아시죠? 아진산업 아시죠? 자, 그리고 통신 부품에 뭐가 들어가냐? 이번에 뭐가 갔어요? 통신 부품에 뭐가 갔어요? 기산텔레콤 갔잖아요. 네온테크 갔잖아요. 베셀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통신 부품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전기, 연료전지까지 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 LIG 넥스원 신고가 가고 있죠. 자, 파이버 프로 요즘 흐름 좋죠. 자, 이게 다 뭐다? UAM 밸류체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2년 뒤에 1조 5천억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할 폭등주가 무엇이 있냐? 바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핵심이죠. 체크 포인트. 자, 첫 번째, 도시교통체증 및 친환경 모빌리티 모멘텀이 있다. 두 번째, 시장 규모 1조 5천억 원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작하는 산업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다. 자, 네 번째, 조종으로 저점에서 위치한 종목이 다수 있다. 다수. 굉장히 중요하죠. 저점에 위치해 있어요. 사놓으면 폭등이라는 거예요. 자, 선침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 먼저 좀 볼게요. 이것도 UAM 관련주예요. 이거 제가 공략한 겁니다. 저점에서 사면 어떻게 되냐? 저점에서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185%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직접 이 저점에서 공략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공략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저점을 잡았죠. 모멘텀 체크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슈와 수급이 동반되고 추세 우상향으로 폭발적인 상승 나오죠. 자, 퍼스텍 여기 수익 인증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찾자 이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기 찾는 거예요. 로드맵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UAM 관련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그죠? 너무 많아서 안 보인다.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UAM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다 엮여져 있어요. 자, 시청자분들, 이 로드맵 아무리 지금 휴대폰 갖다가 사진 찍어도요, 안 보이세요. 이거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이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로드맵. 이거 아래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QR코드 카메라 여시고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 로드맵 그냥 드립니다. 무료로 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 UAM 관련주 중에서 지금부터 폭발적일 수 있는,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 여기서 과연 뭘까? 이거를 제가 오늘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통 메신저 안에 QR코드 찍고 바로 지금 노란통 들어오셔서 요거 같이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강의는 노란통 안에서 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토피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스쿨링 오늘 UAM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UAM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교통비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상용화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현이 정말 빨리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이미 네. 작년에요. 네. 그 실증을 끝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네. 너무 문제 없이 잘 이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 안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아마 멀지 않았어요. 내년쯤이면 한두 대씩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이거 곧 3년이에요. 네. 3년인데 그 3년 동안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온갖 테스트와 온갖 실증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쵸. 그때마다 어디에 나올까요? 저희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나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쵸. 네.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움직이죠. 네. 그게 바로 뭐다? 기대감인 거예요. 상용화는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3년이 먼 미래이진 않지만 네네. 뭐 기대감으로 계속 3년 안에 그렇죠.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네. UAM은요, 여러분. 3년 뒤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그쵸.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두 번째 네. 질문이 그거예요. 종목이 네. 굉장히 몇 개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상용화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선취매가 필요한 거죠. 자,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똑같은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사고 싶은 네. 뭐 명품이 하나가 있어요. 가방이 있다 치자. 가방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500만 원이야. 네. 500만 원이야. 네, 지금 네, 500만 원인데 네. 이게 이제 단종이 됐어요. 오. 예를 들자면은 속상한데요, 벌써? 그렇죠. 네. 아니면 한정판이라서 네. 얼마 사지도 못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3년 뒤에 살려고 보니까 4천만 원이 돼 있어. 피 붙여서 사야지. 그래도 살 거다. 아니요. 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제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쌀 때 왜 안 사냐 이거예요. 아, 그렇죠. 쌀 때 사야죠. 재테크는 뭐예요? 재테크란 건 뭐예요? 저 이렇게 돈을 넣어서 불리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 네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주식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왜 네. 시청자분들은 비싸게 살라고 하시냐. 저는 이게 참 알겠습니다.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해주시나요? 오늘 라이브 방송 해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그럼 UAM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시는 건가요? 지금도 엄청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자세하게 더 다뤄드릴 건 없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더 좋네요. UAM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네. 면밀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UAM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했고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이 생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도 밤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기초자료 19강째 지금 제공이 되고 오늘 로드맵 아까 강의 중에 들으셨죠?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종목별로 정해져 있는 것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로드맵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